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쉽게 배우는 사진 이미지 편집 시간입니다. 오늘은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을 배워보실 거예요. 사진 이미지를 편집할 수 있는 무료 프로그램인데요. 직접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셔서 어제 다운로드 받으신 사진을 크기도 조절해보고 색감도 보정해보고 텍스트, 글자도 입혀보고 즉 스티커라는 작품 하나 완성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컴퓨터 화면 준비해 주십시오. 바탕화면 준비되셨나요? 우리는 그럼 크롬 브라우저 접속하겠습니다. 크롬 브라우저 찾으셔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첫 페이지 네이버 또는 다음 페이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가운데 검색창에다가 포토스케이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네이버 소프트웨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소프트웨어 입력하신 분들은 엔터 누르셔서 검색 결과 찾아주세요. 이때 첫 번째 검색 결과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클릭하셨을 때 안내창이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안내창은 하단에 7일간 보지 않기 또는 안내창의 오른쪽 상단 닫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안내창을 닫아주시고요. 이곳에서는 컴퓨터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한 번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모아 놓은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찾는 프로그램 이름은 포토스케이프입니다. 이미지 사진을 편집하시는 프로그램인데요. 왼쪽 상단에 네이버 소프트웨어 안에 검색창이 들어 있습니다. 이곳을 클릭하셔서 포토스케이프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리고 검색 또는 엔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포토스케이프 검색 결과가 하단에 하나 찾아지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직접 다운로드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운로드라는 글자를 찾아서 여러 번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파란색으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후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때 중앙 부분에 다시 한번 다운로드 버튼이 나타납니다.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버튼만 찾으시면 되니까요. 가운데 중앙에서도 다시 한번 다운로드 클릭해 주세요. 빠르게 진행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이 프로그램 설치하실 때 바탕화면에다가 설치 프로그램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바탕화면 탐색창에서 찾으셔서 지정해 주시고 클릭하셨다면 그대로 저장 누르도록 할게요. 저처럼 저장 클릭해 주시면 왼쪽 하단에 설치 프로그램이 현재 다운로드 되고 있는 과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설치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시간 동안 잠시 기다리도록 할게요. 저처럼 설치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완료되신 분들은 곧바로 왼쪽 하단에서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클릭해 주십시오. 포토스케이프 설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른편 하단에 설치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리고 이때 체크박스가 들어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설치하시면 되겠지만 우리 체크박스 안에는 광고성 프로그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 내용을 읽어보시고 체크를 해제하신 다음에 설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버튼을 클릭하세요. 설치되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설치가 완료되셨다면 마침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저처럼 마침 버튼을 열어주셨을 때 새로운 창 하나가 나타나셨을 거고요. 오른편에 시계 모양의 메뉴 배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포토스케이프를 종료하고 싶다면 오른쪽 상단의 닫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포토스케이프 페이지로 이동되셨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이미 한번 설치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닫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닫아 주십시오. 자, 그럼 기존에 우리가 없었던 아이콘 하나가 바탕화면에 들어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포토스케이프입니다. 아이콘이 두 개인 경우 위쪽에는 설치 아이콘이시거든요. 이 설치 프로그램은 한번 설치하셨으면 꼭 바탕화면에 있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정리해 주셔도 되고요. 우리는 포토스케이프 찾으셔서 더블 클릭으로 곧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의 메뉴는 시계 모양으로 첫 페이지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활용해 보실 사진 편집과 일감 편집 기능부터 마치 스티커 사진처럼 여러 장의 사진을 한 장에 모아서 보여주는 페이지, 그리고 움직이는 사진을 만들어주는 GIF 애니메이션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들이 있고요. 우리 직접 활용 방법을 사용해 보시면서 익혀보도록 할게요. 먼저 12시 방향의 사진 편집 메뉴를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편집 메뉴를 잘 활용하실 줄 아시면요. 나머지는 거기서 조금씩만 응용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포토스케이프 기능을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사진 편집을 클릭해서 들어오겠습니다. 그럼 이때 위쪽을 한번 봐주세요. 가장 위쪽에는 시계 모양으로 있었던 메뉴들이 다시 한번 배치가 되는데요. 이곳에서도 우리가 메뉴를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찾아주는 탐색기 기능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편집하실 사진을 바로 왼편 탐색기에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스케이프의 메뉴는 하단 부분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가장 크게는 기본, 그리고 뭔가 글자를 넣으실 때 또는 스티커를 넣으실 때, 개체를 삽입하실 때 사용하시는 두 번째 개체 메뉴, 그 다음 직접 사진에서 필요한 영역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을 자르는 자르기, 그 외에도요, 이미지를 편집하실 때 필요한 특수 효과들이 들어있는 도구 메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씩 어떤 기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내가 편집할 사진을 미리 보기 화면에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이 공간에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왼편 탐색기에서 편집할 사진을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여기 보이시는 이 하단 스크롤바, 가로형 스크롤바를 클릭하신 채로 가운데쯤 옮겨 주십시오. 그래야지 폴더 이름이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 저처럼 드래그 하셔서 어디로 가실 거냐면 바탕화면에
이미지 편집 메뉴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미지 편집 폴더가 선택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그 다음 사진 하나를 클릭해 보십시오. 저처럼 해당 폴더를 클릭하시면 그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가 아래쪽으로 미리 보기 됩니다. 이때 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는 순간 이렇게 작업 영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클릭하실 때마다 내가 편집할 사진이 바뀐다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오늘 기능을 익히시기 위해서 한 장의 사진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기능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선택한 사진의 사이즈를 확인하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1920 곱하기 1280 숫자가 적혀져 있는데요. 바로 제가 선택한 사진의 가로와 세로 높이를 의미합니다. 이때 또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388k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진 이미지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때때로 이 사진의 크기를 꼭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진 편집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유튜브의 썸네일로 활용하실 때 또는 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데 블로그에 사진을 첨부하실 때 또는 메일로 전송하실 때, 즉 다양한 곳에서 이미지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최적화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커서 활용하실 수 없다면 직접 포토스케이프에 오셔서 우리가 사이즈를 조절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자, 오른편으로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들이 달려 있는데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들께서 직접 클릭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65% 정도로 이미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더하기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더하기를 누르실 때마다 어떠세요? 이미지가 커지면서 아주 자세하게 확대되어서 보입니다. 빼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미지가 축소되면서 전체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물론 제가 선택한 사진처럼 사물 사진 같은 경우에는 확대를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 또는 인물 사진을 가지고 편집을 하실 때에는 확대하셔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선명하게 얼굴이 잘 나오는지 또는 잡티를 제거할 때 정확하게 피부 색과 잡티가 제거되었는지 이럴 때는 더하기 빼기 메뉴를 활용하셔서 확대, 축소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직접 저와 함께 기본 메뉴 활용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탭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것은 액자, 그리고 크기 조절, 그리고 밝기와 필터, 뽀샤시 등의 효과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메뉴들을 사용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크기 조절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토스케이프는 메뉴를 두 가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글로 적힌 구역과 두 번째는 삼각형 단추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두 가지가 무엇이 다른지 한번 눌러볼게요. 먼저 크기 조절이라는 글자를 클릭해 보십시오. 크기 조절이란 글자를 클릭하셨을 때 메뉴가 하나가 나오십니다. 크기 조절 메뉴가 하나가 나오시고요. 이곳에서 직접 가로와 세로의 숫자를 내가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필요한 이미지는 무조건 가로는 800픽셀만 필요하다 하시면 숫자를 800 하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해 볼게요. 취소하시고 이번에는 삼각형 크기 조절 오른편에 있는 삼각 단추를 클릭하겠습니다. 이 목록 단추를 클릭하셨을 때 어떠세요? 같은 크기 조절 메뉴는 메뉴인데 옵션별로 메뉴가 표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네이버 블로그 대, 네이버 블로그 소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옵션을 쉽게 선택하실 수 있게끔 미리 정해 놓았습니다. 아까는 내가 일일이 숫자를 주셔야 돼요. 800, 850, 900, 950 이렇게 특정 숫자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지금은 클릭 한 번만 하셔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볼까요? 저는 네이버 대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이버 대 찾으셔서 클릭. 자, 클릭하시게 되면 어떠세요? 사진이 순간적으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이 미리 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단에서 원래 사진의 사이즈를, 사진의 크기를 확인했던 창입니다. 이곳에 보시면 너비가 740으로 변한 거 보이시죠? 미리 보기에서 줄어드는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더하기를 누르면은 아까와 차이가 없으시잖아요. 이 보기 형식은 우리가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데 사진 원본의 너비와 높이 자체가 변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만약 스마트폰 사진을 선생님들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3000에서 4000이 넘어갑니다. 고화질 사진이기 때문인데요. 이런 3000 곱하기 4000 정도의 사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시기도 사이즈가 크고 또 유튜브 썸네일에 활용하시기에도 사이즈가 너무 커서 아예 업로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반드시 저처럼 네이버 블로그용 사이즈 740 정도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크기 조절이 만약에 선생님들이 특정 너비와 높이가 필요하다 하시면 한글로 된 메뉴를 클릭하셔서 특정 너비와 높이와 너비를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때 가로 세로 비율 유지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둘 중 하나만 움직이셔도 나머지 옵션 값이 알아서 지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가로를 800픽셀로 정하겠습니다. 800픽셀로 정하면 세로를 따로 지정하지 않으셔도 어떠세요? 자동으로 입력되시죠? 그런데 여기 보이시는 이 가로 세로 비율 유지 체크에 해제를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체크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게 되면 이제는 제가 가로를 바꾼다 하더라도 세로도 다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비율에 어울리시게끔. 자, 그리고 저는 900 곱하기 600 임의의 숫자를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를게요. 확인 누르면 어떠세요? 제가 지정한 임의의 숫자 그대로 사진의 사이즈가 변경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정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 보정을 하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밝기 조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이때에도 우리는 목록 단추, 삼각형 목록 단추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목록 단추를 클릭하셨을 때 내가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들을 하나하나씩 다 선택할 수 있게끔 목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 밝기는요, 밝게에서 옵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사진이 너무 어둡다 하시면요, 밝게의 중 정도를 옵션을 선택해 보십시오. 밝게 중입니다. 자, 밝게 중 선택하셨을 때 사진이 어떠세요? 살짝 밝아진 느낌 확인되시나요? 특히 어두운 사진을 가지고 테스트하시면 더 선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내가 생각보다 밝기가 밝지 않다 하시면 다시 삼각 단추 클릭, 그리고 밝게의 강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처럼 강 넣으시면 많이 밝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색상이 날아가서 더 흐릿하게 보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컨트롤 Z를 한번 눌러주세요. 컨트롤 Z는 이전으로 되돌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 효과를 주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요. 한 번 더 컨트롤 Z를 누르시면 중 효과를 주기 이전, 즉 원본 상태로도 돌리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밝기라는 이 한글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밝기라고 적혀져 있는 한글 메뉴를 클릭해 보십시오. 그럼 이때에는 메뉴를 클릭으로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일이 내가 눈으로 옵션들을 변경하면서 직접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메뉴만 활용하실 때는 삼각단추 또는 진하게 밝게 어둡게 이 대비를 나는 정확하게 주고 싶다 하실 때는 밝기라는 한글로 된 단추를 클릭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이미지의 색감을 직접 조정하심으로써 주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산딸기가 맛있게 보이려면요. 빨간색이 더 선명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밝게도 높이지만 어두운 부분들을 조금 더 색감을 어둡게 함으로써 대비를 주시는 거예요. 밝은 부분은 밝게, 그다음에 뒷부분 어두운 부분은 어둡게 이렇게 색감을 대비해서 주시면 훨씬 빨간 열매의 이 느낌을 살릴 수가 있겠죠. 특히 제품 이미지 편집하실 때에는 과장해서 내 제품을 더 돋보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으로 가시면요. 채도나든지 또는 색조, 느낌 자체들을 변경하실 수 있는 옵션이 있고요. 이때 옵션을 넣어 봤는데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자, 초기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기화 버튼을 또 클릭해 주시면 다시 원본 사진으로 돌아가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이 색감, 밝기 조절 같은 경우는요. 내 사진에 어울리는 컬러를 적용하시면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되신 분들은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확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그 외에도 우리 보정 효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하실 때에는요. 인물 사진, 뽀샤시를 넣어주시면 좋거든요. 뽀샤시 효과 클릭해 볼게요. 뽀샤시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뽀샤시 메뉴를 클릭하셨을 때 어떠세요? 완전히 화면 자체가 기존 화면과는 다른 밝은 효과가 들어가면서 주변부는 약간 컬러가 블러 처리된 것처럼 보이실 거예요. 인물 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부는 블러 처리하고 얼굴 부분은 밝게 해주시면 인물이 훨씬 강조되면서 살아납니다. 이때 만약에 사람의 얼굴이 특정 위치에 있으시다면 뽀샤시 영역을 따로 지정해 주셔야 돼요. 전반적으로 뽀샤시를 넣는 것보다 뽀샤시 영역 지정에 체크를 해 주십시오. 뽀샤시 영역 지정에 체크. 저처럼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 하나가 나타나십니다. 얼굴이 만약 오른편에 있다면 이 뽀샤시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의 중심부 얼굴에다가 이 노란색 조절점을 옮겨주시고요. 만약 얼굴이 왼편에 있다 하시면 또 저처럼 얼굴이 있는 왼편에다가 이 노란색 조절점을 옮겨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사람 얼굴 부분이 정확하게 강조되실 겁니다. 영역 지정 보셨을까요? 네, 원형으로 현재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산딸기의 중간에 놓으면 산딸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원형 부분만 밝아지는데요. 만약에 상단에서 좌우, 상하, 자중우, 상중하 옵션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런 원형이 아니고 말 그대로 옆, 그리고 위, 위아래 이렇게 뽀샤시 효과가 들어가는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원형입니다. 사람 얼굴을 하실 때에도 또는 사물을 하실 때에도 원형 형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뽀샤시 효과가 적용된 화면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보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필터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필터 기능에 삼각 단추를 클릭해 주십시오. 필터의 삼각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 다양한 옵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때 클릭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자, 필터는 아예 색감 자체를 바꾸시는 효과이거든요. 만약 저처럼 필름 느낌 이렇게 클릭하시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 옛날에 필름 카메라 사진처럼 색감 전체를 우리 필터 씌워서 변경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정 효과를 내가 분위기를 살리고 싶다면 필름 느낌을 선택하셔서 우리가 원하시는 색감을 넣어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저는 취소 누르겠습니다. 필터의 또 다른 기능도 봐보려고요. 필름 느낌 보신 분들은 필터 클릭하시고 그 다음 또 여기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그라데이션도 있어요. 그라데이션 클릭해 보십시오. 저처럼 그라데이션을 클릭하시게 되면 하단으로 하얀색 일반 색깔이 들어오면서 점차 그라데이션 위쪽으로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이 보통 제품 스티커를 만드실 때 상호명과 전화번호를 사진 위에다가 그냥 적으시게 되면 뒷부분 배경 때문에 잘 안 보이시잖아요. 네, 이렇게 선형 그라데이션을 주고 아래쪽 부분에다가 상호명 또는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게 되면 잘 텍스트 내용이 보이게 됩니다. 아래쪽 그라데이션은 우리가 위, 왼쪽, 오른쪽, 하단 이렇게 방향을 따로 선택해 주실 수가 있어요. 저처럼 옵션 창에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또 그라데이션 효과의 색감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하얀색 말고 핑크색으로 하고 싶다. 그럼 핑크색. 나는 하얀색 말고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하지만 파란색. 여기에 주어져 있는 컬러 이외에 또 다른 컬러를 고르시고 싶을 때는요. 몰 컬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몰 컬러 클릭하시면 직접 원하시는 색감을 또 지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범위를 또 사용해 볼게요. 범위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넓게, 범위를 가지고 그라데이션을 좁게, 그라데이션 영역도 상세 설정하실 수 있으니까요. 혹시 스티커 작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범위를 넓게 주셔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액자도 한번 볼까요? 자, 액자는 사진 외곽 부분을 꾸며주는 기능인데요. 액자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액자 클릭하시게 되면 액자 스타일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선택하시면 적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클릭하시면서 내가 올리고자 하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지에 따라서
액자를 넣으셔야 할 때가 있고요. 액자가 없어도 되는 때가 있습니다. 특히 썸네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액자가 없으셔야 되고요.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액자를 넣은 사진을 같이 첨부하셔도 되겠습니다. 잘 살펴보고 계신가요? 최대한 여러 가지 액자들을 선택하셔서 적용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선생님들이 사용하신 목적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자를요. 저는 액자 없음으로 돌아갈게요. 자, 액자는 포토스케이프에서 미리 제공해주고 있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또 하단에 있는 메뉴를 사용해서 외곽 부분을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둥근 사진 클릭하십시오. 둥근 사진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저처럼 원본 사진의 바깥 외곽 부분에 새로운 여백 이미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이 모서리를 자세히 보시면요, 사진이 직사각형이 아니고 둥글게 현재 들어간 모습 확인되시나요? 네, 둥근 사진은 바로 이 여백을, 모서리를 다듬어 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둥글기 픽셀을 제가 10으로 하지 않고 50으로 하잖아요. 그럼 어떠세요? 훨씬 더 완만하게 모서리가 변하게 되고요. 5로 바꿔보겠습니다. 5로 하면 완만했던 모서리가 직각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깥 여백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바깥 여백 색상이 현재 저는 핑크색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이것을 고치시고 싶다면, 자, 여백의 크기를 줄여주시면 돼요. 먼저 저는 위아래 왼 오른쪽 모두 다 0으로 맞출게요. 저처럼 0으로 맞춰주시면 이렇게 여백이 사라지면서 색상이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백을 주셔가지고 마치 액자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원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저처럼 여백을 0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선도 역시나 우리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8 정도의 두께로 들어가 있는데, 우리 0으로 맞춰주시면 테두리도 없애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이제 개체로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개체 메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저처럼 개체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개체는 추가로 사진 위에다가 그림이라던가 또는 스티커, 글자, 말풍선 같은 것들을 입력하는 메뉴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특히 글자를 많이 쓰시는데요. 저랑 같이 글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글자는 텍스트의 앞 글자를 따와서 T라는 메뉴입니다. T라는 메뉴를 클릭하셔서, 자, 저처럼 이렇게 글자를 쓰실 수 있는 메뉴를 따로 뽑아 주셔야 하고요. 이때 제품 스티커를 만든다 하신다면 자연, 농원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농장의 이름을 쓰시고, 그리고 글자 채를 또 변경하시고 싶다면 글꼴 아래쪽에서 글꼴을 또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글자 내용을 다 바꾸신 다음에 글꼴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글꼴에 따라서 같은 크기라도, 이거 보이세요? 똑같이 90 크기라도 눈에 보이는 효과가 달라지시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다 쓰시고 나서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들어간 이 글자의 외곽 부분을 보시면 더하기 표시도 있고 X자도 있어요. X자는 삭제, 더하기 표시는 추가입니다. 모서리 끝부분을 보시면 조절점이 있거든요. 이 조절점을 활용하셔서 또 저처럼 크기 자체를 변경하실 수도 있고요.
위치는 가운데 부분에서 클릭하신 채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자 위를 다시 클릭하신 채로 더하기 눌러보겠습니다. 더하기 클릭. 그럼 이때 똑같은 옵션으로 하나가 더 복사가 되시거든요. 그럼 비슷한 위치에 이제 두 번째 문장, 예를 들어 010-1234-5678 번호를 적으셔야 되죠. 그럼 그 부분에다가 놓으시고 내용을 고치시기 위해서는 따닥 두 번 더블 클릭해 주십시오. 따닥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텍스트 상자가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010 기존 텍스트 지워버리시고 핸드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혹시나 글자 색을 바꾸고 싶다면 오른쪽 편 메뉴를 활용하셔서 글자 색을 선택해 주십시오. 외곽선이 필요 없으시다면 외곽선 체크를 해제하시고요. 또는 외곽선을 나는 하얀색으로 주고 싶다 하신다면 외곽선 색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저처럼 색깔을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외곽선의 굵기도 우리가 조절하실 수 있거든요. 선 굵기를 활용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외곽선을 우리가 넣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림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그림자를 제거해 보시고 그림자를 넣어 보시고 더 자연스러운 옵션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자, 되셨으면 확인 누르겠습니다. 확인 버튼 클릭. 그럼 이렇게 제품 스티커를 만약 제작하신다면 저처럼 그라데이션 효과를 주시고 그 다음 제품 정보, 농장 이름, 핸드폰 번호 입력해 주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량의 텍스트를 쓰셔야 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제품의 원산지 또는 효능 같은 것들을 추가로 입력하고 싶다면 글자 메뉴 중에서도 리치 에디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T 하나 있는 아이콘 말고요. T가 두 개 겹쳐진 아이콘을 클릭해 보세요. 저처럼 T가 두 개 겹쳐진 아이콘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는 메모장처럼 넓은 종이가 있거든요. 그럼 이 넓은 종이에다가 내용을 전부 입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처럼 내용을 다 입력하신 분들은 블럭을 설정하시고 글꼴도 바꿔보시고 글자 크기도 키워보시고 글자 색도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확인 버튼을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보이세요? 한꺼번에 글자를 넣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기존의 T 텍스트를 활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한 번에 컨트롤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네, 그럼 저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토스케이프에서 저장하실 때는요, 여기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저장 버튼을 클릭. 그리고 옵션이 많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당황하시거든요. 내가 어떤 메뉴를 눌러야 될까? 이때 그냥 간단하게 여기 보시면 다른 이름으로 저장. 한 장의 사진을 저장하실 때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럼 내가 직접 어디에 저장할지 위치를 지정하고 이름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저장 품질을 우리가 또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100%로 하셔야지 품질 그대로 가지고 가고요. 품질을 떨어뜨리실 수도 있거든요. 저품질로 가면은 사진 원본 크기 자체가 줄어드는 거 확인되시죠? 그래서 최대한 100%에 가깝게 해 주셔야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에다 저장하실 건지 물어보는 창이 나타나고요.
이때 우리 과일 말고 저는 과일 스티커라고 하겠습니다. 이름을 수정해 주셔야지 원본 과일과 우리가 방금 편집한 과일 스티커 이렇게 구분을 지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는 저장하셨기 때문에 포토스케이프는 닫기 눌러서 종료해 주시고요. 저희 수업은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